안녕하십니까. 나란 말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면서 세상 만물이 아주 생동감 있고 또 깨끗했습니다. 간밤에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중에서 이런 걸 단비라고 그러죠. 단비. 정말 맛을 봐도 이 달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초록을 가지고 있는, 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또 햇살을 힘으로 바꾸는 광합성 활동을 하는 식물들, 그리고 이 땅에 그 식물들의 생명력을 얻어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동물들, 모두 다 싱그러워서 이런 그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정말 보란듯이 해가 뜨고 보란듯이 바람이 불고 또 지나가는 모든 풍광들이 다 보란듯이 자기를 뽐내는 듯한 그런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5월 26일 아침입니다. 새소리도 더 싱그럽게 들리는데 우리 국어사전 속에 보란듯이 살아남아서 우리 선조들 또 지금의 민중들 사람들 사이에서 정을 나누고 뭐 또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복합어들, 우리말로 겸날말이라고 그러죠. 그 겸날말 사이에 있는 마음, 그 보란듯이 깨끗한 동심의 마음을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겨울하고 잠이 합해진 한 단어, 겨울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좀 봄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잔다 그러면 어제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시간에 어떤 의식과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멈추는 시간인데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이 겨울잠을 잡니다. 동물들의 대표적으로 겨울잠을 자는 게 뭐가 있죠? 곰, 곰, 개구리, 뱀, 뱀, 두꺼비 인가요? 두꺼비도 자죠. 두꺼비가 뭐 한겨울에 엉금엉금 돌아다니면은 좀 이상하죠. 예. 다람쥐,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고요. 식물들은 이제 겨울잠을 잘 때 어떻게 잘까요? 일단 가을에 잎을 버리죠. 네. 네. 잎을 버리고 또 뿌리로. 영양분을 뿌리로 다 내리고 영양분을 뿌리로 내리고 그리고 솜털을 덮죠. 이게 꽃눈, 네. 네. 예, 예. 겉껍질로 쌈 귀바람. 그다음에 따뜻해지면 이제 그 껍질부터 버리고 이제 꽃을 피우는 새싹, 새순이라고 하죠. 거기도 이렇게 겉껍질로 이렇게 웅크림지고 아주 그냥 고요하게 바람의 방향, 바람의 어떤 세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생장점, 성장점 활동을 제로로 0으로 하고 아주 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죠. 제가 예전에 우화집을 하나 냈어요. 90년대 후반에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하니요. 거기 우화에 보면 겨울잠에 일찍 깬 개구리가 있어요. 칭찬받아야죠. 근데 얘가 너무 세상을 손쉽게 살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겨울잠을 어디서 자면 좀 더 남들보다 따뜻하게 잘까? 이 개구리가 개구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떡방앗간 떡방앗간 그 근방에 방앗간 그 발동기 돌아가는 그 근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막 김도 나고, 따로 막 불도 떼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가 이 설 명절에 착각을 한 거야. 땅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한 3박 4일 동안 떡을 해대니까 따뜻한 줄 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설이 지났어. 그게 딱 나오니까 이렇게 눈 위에 자기가 있는 거지. 본인이 자랑을 합니다. 참 부지런한 개구리고 겨울잠을 정말 따뜻하게 잘 잤다고 했지만 그 바람에 너무 편하게 자기를 이렇게 겨울잠을 자려고 편한 생각을 하는 나머지 나와가지고 그 맨발에 모자도 안 쓰고 사실 옷도 그게 교련복 군복 입은 것 같지만 그게 모양만 군복이지 실제로는 알살이야. 이를테면 문신을 하고 겨울에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옷 문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 대목에서 이렇게 이 우화는 끝납니다. 근데 우화는 생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주진 않아요. 얼어 죽었다. 또다시 기어 들어갔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가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는 대목에서 끝납니다. 발가락. 머릿속으로 생각할까요? 겨울 발가락. 겨울잠. 오늘은 겨울잠의 이마 위로 복수초를 두었습니다. 오늘 첫 시낭송은 맑고 청아한 이 땅의 청년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잠. 얼음 바쁜이었던 생이 긴 겨울. 한 번쯤 다시 봄이 온다면 복수초 꽃처럼 흰 눈을 이고 이른 봄을 맞겠네. 들밭 광주리 속 흰 쌀밥처럼 눈을 가득 담고 꽃으로 살겠네. 차가운 이마에 노란 광주리를 이고 봄일 나가겠네. 얼음밥에 벌 나비로 수저를 놓겠네. 우리가 이제 복수초 제가 밑에 상자 안에 복수초에 관해서 좀 했는데 한자를 잘 보면은 복복자에 목숨 숫자를 쓰죠. 복을 빌고 무병장수를 비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하면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남을 막 해코지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 그걸 이제 국어사전은 안갚다라고 그러죠. 안갚음 하는 안갚음의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얼마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복수를 빈다 할 때는 예전에는 복복자를 생각했는데 한국동란 이후로 한국전쟁 이후로 지나면서 복수는 복을 비는 무병장수를 비는 그러한 어휘에서 안갚음의 언어로의 이데올로기 언어로 한글만 써놓으면 변했어요. 이렇게 언어가 대단히 강하게 아주 자기의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꼬부라진 어떤 마음들이 아주 강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격동기가 첫 번째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두 번째가 한국동란이에요. 외세가 아주 많이 개입돼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 전쟁을 거치면서 언어가 이 강세가 아주 심해집니다. 강해져요. 울이라고 했다가 울타리 이렇게 강해집니다. 말도 자기 감정을 강하게 거의 욕에 가깝게 드러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는 꼭 그 시대의 감정들을 반영해요. 그 시대의 어떤 언어들이 지금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또는 이게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한자로 언중이라고 합니다. 언어 대중. 그 언중들의 마음을 언어는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 복수초 아시겠지만 여기 예쁜 이름이 있어요. 설연. 눈 속에서 피는 연꽃.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꽃말은 영원한 행복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그 말을 주고 싶었어요.
이 복수초꽃 이미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면 눈 속에서 제일 먼저 피기 때문에 노란 꽃 위에 그냥 한 숟가락 고봉밥을 꽃송이 위에 탁 이고 나와요. 들고 오르는 거죠. 꽃이 이렇게 딱 들고 올라요. 그러면 꽃이 막 눈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꽃이 오히려 눈 그 한 숟가락의 눈이 그 여린 꽃잎에 보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이글루처럼 보호해주는 역할을 오히려 하죠. 그게 살짝 녹아서 낮에 녹아서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뭐든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대상이 눈 위에서 이렇게 나면 그 대상의 대궁 요 주변으로 움푹하게 제일 먼저 얼음이 녹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든 연꽃대라든지 아니면 마른 지난 가을에 말라버린 개망초 대궁이든지 모든 대궁이든지 눈밭을 제일 먼저 녹이는 것은 이 어떤 꽃대가 오르듯이 이 대궁이 있는 옆에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돌 옆에 돌이 복사열 바람을 치니까 바람이 맴돌죠. 그래서 수평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직이나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말똥이 있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녹으면 햇살이 닿는 면적의 각도가 또 생기니까 더 빨리 녹죠. 그냥 꽃이 하나가 딱 나오면 거기부터 녹아. 그럼 녹은 물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얼음을 녹이는 눈을 거대한 대자연의 눈을 녹이는 한 지점의 정확한 지점은 두 가지잖아. 당신이 시들어버린 자리, 당신이 새로운 자리. 그러니까 꽃대가 나온 자리, 그리고 당신이 지난 가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생을 마쳤던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시의 출발점은 그렇게 그러한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응?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사랑이 맨 처음에 따뜻하게 온기가 오는 자리는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부터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기다리잖아. 둘이 눈이 쫙 맞아가지고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만난 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사실은 운명이라기보다지만 둘 다 표현하기 어려운 뜨거운 그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 바들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은 어느 한쪽이 먼저 오랫동안 소가리를 하죠. 기다리죠. 그래서 겨울을 한 사람이 녹여놓고 그 한 사람이 또 같이 꽃밭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경우가 99%입니다. 복수초 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전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 읽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핸드폰 어플 먼저 했죠. 또 국어사전을 통해 가지고 불이라는 단어를 불을 발견하죠. 인간의 진짜 혁명과도 같은 일이 불의 발견이잖아요. 불의 발견. 불을 발견하니까 고기를 익혀 먹고 고기를 익혀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힘이 더 생기고 뇌가 양이 커져요. 잘 먹으면 가지고 이제 도구도 막 아까 호모 에렉투스 도구적 인간이거든요. 도구를 발견하고 막 더 발전시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불의 발견이 좀 놀라운 건데 음식을 익혀 먹는 거. 그 전에는 익은 걸 먹었죠. 익혀 먹는 게 아니라 익은 걸 먹거나 아니면 부패시켜서 발효시켜서 먹은 것 이런 것들이 소화를 더 촉진시키고 그랬지만 이제 정말 막 익혀 먹죠. 그리고 또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노동의 시간을 좀 나중에는 더 늘리게 되는 또 동력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사전에 불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우리가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써요? 사막이 아니라 선인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바닥같이 생긴 거야. 선인장, 넓적한 선인장 있죠. 네. 네. 그
개 발처럼 생기는 개발 선인장 이런 것밖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자란 그 선인장보다. 그런데 선인장의 나라 열대를 가면 사막의 나라를 가면 기본적으로 한 마을에 선인장을 지칭하는 이르는 말이 2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개의 선인장을 우리는 그냥 선인장 그러는 거예요. 어? 꽃을 많이 아는 사람은 꽃 이름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꽃 하나 하고 또 하나 있어. 이쁜 꽃. 아니 꽃과 이름 모를 꽃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어? 이름 모를 꽃. 그러니까 언어를 알게 되면 존재를 세분화해서 구분하게 되죠. 응? 그러니까 불도 여러 개의 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 혼불 이런 것도 책 썼잖아요. 혼불. 자, 불 한번 쭉 한번 넘겨가면서 한번 마음에 드는 불. 처음 이런 제가 여기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몇 개. 떠오르는 대로 불티 이런 말 쓰죠. 불티. 네. 불티나 불. 도깨비불, 헛개비불, 그렇죠? 이런 말 있죠. 관솔불은 뭔지 알아요? 소나무. 소나무옹이. 이제 시골에서는 그걸 광솔이라고 그랬어요. 광솔. 관솔인데 광솔. 우리 충청도는 광솔이라고. 혹시 불혀라고 들어봤어요? 자, 고깔은 뭔지 알죠? 스님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네. 장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고깔 모양이 돼. 장작불을 놓으려면. 거기다 불을 놓으면 이제 고깔불이 된단 말이죠. 그럼 불이 이렇게 확 올라와. 거대한 불에 살아있는 혓바닥. 그게 불혀야. 그러면 장작에서는 물이 나올 거 아니야. 아무리 마른 장작도 불에 탈 때는 수분이 빠져나오겠죠. 네. 수분이 0인 세상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돌 속에 수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물이 있어. 마른 장작에도 수분이 있어. 그래요. 이렇게 거품이 물이 조금 이렇게 생긴다예요. 또 이렇게 막 그럴 때 이 장작이 땀을 흘린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불땀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땀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안에 뭐가 좋아? 송진이 많은 거야. 화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물보다 그때는 막 기름이 끓는 거죠. 기름. 불땀이 좋다. 자, 그럼 불혀가 있고 불땀이 있는데 얘들이 혓바닥이 이렇게 올라서 혓바닥이 휙휙 날아. 그러죠? 그리고 막 재달아. 불티도 있고 불혀도 있고 불땀도 있고 이러다 보면 뭐야? 뭘 알게 됐냐면 불은 하나의 완전한 사물인데 그걸 표현하는 언어는 화류 내지는 의인화되어 있다. 화류는 살아있는 비유, 살아있는 실체로 살활자를 쓰는 거예요. 죽은 거를 살아있게 표현한 거예요. 의인은 사람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빗대어. 뭐 사람만이 땀 흘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짐승도 땀을 흘리니까. 그런 땀이라든가 또 혀라든가 이런 언어들을 갖다 두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명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명사가 되잖아요. ing가 붙잖아. 그치? 네. 똑같이 움직임시로 바뀐다 이거야. 움직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인 사물을 동적인 움직임의 형태로 바꿔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죠. 그런 언어들 국어사전에 잘만 골라서 쓰더라도 우리가 쓰는 글이나 시는 더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단어를 찾을 때, 낱말을 찾을 때 꼭
불혀를 찾는 게 아니라 혀를 찾으면 또 혀가 들어가는 수도 없이 많은 5, 60개의 언어들이 국어사전 속에 우리들의 손길과 눈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 찾아봐라. 너 요거 너만 알고 쓰지 말고 너 글 쓰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내보내야 돼. 이렇게 우리들한테 눈길을 보내고 기쁘게 서로 깜짝이야 이런 말이 다 있다니 너무 놀라워. 이렇게 인터넷에서 적용되는 아름다운 우리말 또는 뭐 뜻도 모르고 쓰는 우리말 500가지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나면요 읽을 때는 써야지. 그런데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찾아서 이렇게 내 단어장이나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수첩을 만들어서 그런 언어들을 하나씩 기록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재미난 낱말 하나 발견한 사람 하나 발표해보세요. 뒤편도 좋고 앞편도 좋고 이런 말 처음이에요. 이런 거. 불 들어가는 말 중에. 저요. 네. 저는 인거불. 인겁을. 네, 이런 말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인걸불이라고 인걸이라고 인거라고 나오나? 네. 인걸? 인거가 인걸이네요. 인걸이. 인걸불. 네. 네.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이렇게 저는 인거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은 눈이 번쩍 뜨인다. 육순입니다. 아니 좋죠. 정말 숯불에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개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불이 이럴 때 있어. 네. 그 화릉화릉이라고 해요. 우리가. 화릉화릉한 그 인것불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고기 두툼한 놈. 옛날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야자수 이파리 거기에다가 고기를 싸서 몇 겹으로 싸서 거기다 넣으면 그 안에 즙이 자기가 끓어가면서 자기가 자기 집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풀 하나를 더 뜯지. 걔들은 허브 같은 걸 좋아하니까 허브 이파리를. 우리는 뭘 좋아해? 그냥 통마늘 이파리 그걸 그냥 같이. 우리는 어려서 그걸 없으니까 막 신문지다 싸고 신문지다 싸고 나중에 아주까리 이파리로 싸고 다 싼 다음에 진흙을 또 발라. 그러면 이 고기에 흙이 안 묻잖아.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아주까리 이파리. 네. 아주까리 이파리는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막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넣고 했어. 소금 막 집어넣고. 당근 이파리도 향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당근잎. 그리고 비둘기를 집어쳐넣으면 비둘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비둘기를 먹으면 마음의 평화가 와. 너무 맛있어. 진짜요? 맛있어요? 그렇게 가슴이 발달한 애가 참. 가장 발달한 게 사실은 닭이죠. 그치. 닭은 날아다니지도 않고 막 온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군류로 키우는 거지만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비둘기가 이게 봐도 동그랗게 생겼잖아. 네, 통통하니. 통통하게 생겼죠.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좀 맛있었습니다. 또 발견한 사람 하염없이 많긴 하죠.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혜진 양은 속담 관용구도 하나 찾아보세요. 옆에. 속담 관용구 찾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 들어가는 속담 중에 매력적인 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북한은 아직 전기로 완전히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북한 말에 더 많은 속담 관용구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 그렇겠죠. 추운 지역이라 불하고 아무래도 더 관련이 또 이 실생활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낭송 이번에는 여러분 찾는 동안 귀로는 제가 낭송하는 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갈불, 곡갈 모양으로 장작을 쌓은 모닥불.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머리에도 곡갈 모자처럼 곡갈불이 타오르지. 열정이라고도 하고 최선이라고도 하지. 달려야 더 잘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지. 제자리에서 맴돌면 꺼져버리지. 때론 가슴 쪽으로 거꾸로 그을음을 내뿜기도 하지. 그걸 울화라고 하지. 오래도록 울화가 쌓인 몸을 울화통이라고 하지. 울화통이 사실은 뼈로는 가스물인데, 그래서 그 울화가 쌓이고 쌓이면 안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 울화통이 터진다고 그러지. 네. 어? 그때 울화통이 모여있는 그것을 꽉 쥐고 있는 뼈가 복장뼈예요. 그래서 복장이 터진다 그런 말 하죠? 네. 복장. 이게 복장 가운데 뼈. 복장뼈.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미 울화병을 알고 있었어요. 일상 언어 속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한의학을 한다거나 또 의사라면 우리 사전 속에 있는 의학 상식이 담겨져 있는 우리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심리학의 용어, 또 의학 상식에 관한 거, 과학 상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기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뭐 어떻다, 기압이 낮으니까, 또 뭐 물속에 수분이 좀 모자르게 되면, 아니 산소가 모자르게 되면 미꾸라지가 숨을 쉬려고 장을 오고 하니까 바깥으로 막 벌쩍벌쩍 뛰어오르면 곧 소나기가 내린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속에 있는 속담 속에, 또는 관용구 속에 있는 과학, 심리학, 의학, 이런 것들만 또 찾아서 함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전문적 그긴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한의사가 한 분 계셔요. 평화연대 장애인권 쪽에서. 그분을 몇 년 후에라도 한번 모시고 그런 부분 한번 부탁하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용구 혹시 찾았습니까? 오늘 아침을 뭐 드셨는지 몰라도 조금 속도가 늦어요. 제일 손발이 빠른 대표님, 요즘에 열심히 풀 뽑아서 아주 얼굴도 갸름해지시고. 빠져 보여요? 네, 다행이다. 많이 옛날에 뭐죠, 독이 좀 몸 안에 고여 있는 화병, 이런 게 화나 독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역시 대표님은 향교가 바쁘게 돌아가야 맑아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좀 시간이 나면 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계속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일단 일이 바빠지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제 잡스러운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떨쳐져서 잊어버려요. 잠깐. 그러면 이제 향교 일 끝나고 이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광천이나 저기 부항에 가면 농공단지 거기 3교대 하는데, 그 차가 다 될 것 같아요. 겨울. 1교대 거기서 마치고 이쪽으로 또 한번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네. 자, 한번 찾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찾은 것만 할까요? 예. 심장에 불을 지피다. 아, 사람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관용구. 네, 네. 관용. 속담 혹시 찾으신 분? 지나는 불에 밥 익히기. 지나는 불에? 예.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아 이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사전에 있는 말이고, 이제 앞으로는 찾으면 네. 이제 아까 삼겹살 구워 드시듯이 예. 이제 그거를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냥 입말 하듯이. 네. 우리 어머니가 속담을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라디오 같은 거라든가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겠죠. 어려서부터.
구전으로. 그거 참 잘 쓰셔. 일단 속담이나 관용구를 먼저 얘기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한마디 슬쩍 거들고 어머니의 장점. 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 안 보고 슬쩍 돌아서서 감나무 끝을 본다거나 아이고 저놈 걔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저런디야 하고 딴 얘기를 해.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살림, 말 살림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말 살림이 좋으면 인기가 있어. 이 말이 윤택하니까 서로 말을 나누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우리 집 어렸을 때 항상 10시 되면 동네 안암박 할머니들이 오셔. 그럼 우리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데 미안하니까 오다가 호박, 심지어 성황당 할머니는 갈치를 호주머니에다 요리해달라고 그 갈치를 이렇게 꺼내는데 그 긴 갈치 그대로요. 마음이 예쁘네요. 그 참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시백 선생님이 그 전기수 그러니까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그런 정도의 아주 대단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대대로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장 보러 가다 보면 그 집에서 하루 묵으면서 뭐 얘기 듣고 또 좀 밥값 내고 이런. 근데 그게 그대로 이시백 소설가한테 처음엔 국어 선생님을 하죠. 중앙대 문창과 나와가지고 국어 선생님을 한 20년 하시다가 얼른 그만두시고 전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 정말 대단한 입담이죠. 이렇게 막 머리카락 이렇게 네. 용수철 할 때 용수가 용의 수염이거든요. 용의 털 같은 그러고 또 철사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네. 오셨었잖아. 조금 실망한 게 네. 선생님 사진에 보면 막 용수철이잖아요. 네. 머리가. 근데 정말로 오셨을 때도 그런 머리로 오실 줄 알았더니 너무 차분하신 거야 머리가. 아니 그 고무줄로 꼭 묶어매고 그래서 이렇게. 저 양반이 맞아? 네. 이렇게 그 상태로 전철 타고 그러면 고발당해. 찔러. 만화 같은 데에서 저런 헤어스타일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실제 존재해. 예. 보고 싶어. 태풍에 대나무 뿌리가 뒤집혔을 때 그 상태야. 또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 수염에 불끄듯 그거 찾기 바랬어요. 네. 예. 시험은 내일인데 밤새서 벼락치기 한다는 거는 비유를 했습니다. 수염에 불 붙었을 때 잘 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눈썹은 불 붙었다고 인식하는 순간 벌써 꺼졌어. 다 탔어. 맞아요. 탔어요. 이 다행인 거는 눈썹에 화상 입는 놈은 없어요. 눈썹 탈 때 탈 때 화상까지는 안 입어. 근데 수염에는 화상을 입고 초가삼간도 태워. 옛날 수염이 좀 길어가지고 수염에 불 붙었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눈썹은 그렇지는 않아요. 눈썹 때문에 불 붙어서 불났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또 가까이에 또 샘이 있잖아요. 불 끄려고 눈물샘. 자, 다음은 골목대장이라는 시를. 혹시 준비했는데 내가 안 시켜가지고 지금 섭섭할 텐데 한번 하고 갑시다. 제 발등에 불이 제일 뜨겁다요.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네, 설명.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힘든 게 제일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몸에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픈 거죠.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가장 뜨겁고 누구나 제 고통의 크기로 상대방의 고통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이 슬픔이 없는 사람의 감정과 위로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병을 앓게 되면 상대방의 처지를 훨씬 더 잘 알아주지.
그래서 병실에서 3일만 있으면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은 다 친구가 되고 서로 위로가 돼. 나 맹장 터져가지고 입원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옷을 메리어스를 안 입고 여기를 환자복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근데 그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철심으로 다 묶어맸어. 이제 심장을 이렇게 개화해가지고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나도 4개나 매달고 다니는데, 당신은 요단강 다 건넜다가 되돌아온 분이야, 그분은. 근데 나도 정신을 잃고 들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나도 요도에다가 호수 2번 넣다 빼고 그랬잖아. 참 초록색만 입으면 내 굶기를 했어. 의사 중에서 왜 초록색 가운 입은 분 있지? 네. 난 세상에서 그분이 가장 무서워. 수술하시는 분이 너무 무서워. 그 색깔만 보면 막 공포스러워.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정말 친해져. 동병상련이야. 서로가 이 부부도 서로의 그 단점을 자극하지 않기만 하면, 단점을 서로 안아주고 아픔을 쓰다듬어주기만 하면, 부부가 가장 잘 알아.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아픔도 가장 잘 알아. 그래서 아킬레스를 가장 잘 건드릴 수도 있어. 그래서 부부싸움이 무서운 거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부는 그 지점을 가장 잘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 그죠? 불난 곳에 부채질하고 상처 대인 곳에 또 총동을 떨어뜨리고 이러는 일만 없으면 되는데, 요 경계가 내 자존심 지키려고 상대 자존심을 뒤엎기 시작하는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해버리면 그 상처는 더 큰 상처가 되어서,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참 묘해. 그래놓고서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고서 해놓으면 또 다음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해. 안 한다고 또 해서 안 해.